화면이 되게 아름답죠? 네, 오늘은 25년 4월 9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윤석열이 파면됐으나 또 한번 국회의장의 그 개헌령으로 인해서 전국이 대혼란에 또한 빠졌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갔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엉터리 같은 화면을 편집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나갔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책을 하나 발견해서요. 지난 한 2달은 좀 넘은 것 같은데 민족문제연구소의 문학평론가이시기도 한 임원영 선생님이 책을 내셨거든요. 한국 현대 필화사 1권. 그것을 사러 갔다가 그 책은 조금 딱딱한 책일 수 있는데 신간 서적 코너에 그 교보문고에서 돌아다니다가 좋은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과소비와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서 진짜 지구 환경 위기가 지금 아주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에 위중한 곳을 다니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뭐야, 잠시 뭐가 잘못됐었는데 멈췄었죠. 제가 이 앰프가 좀 말썽인 것 같은데, 앰프는 성능이 좋은데 스피커가 이제 한쪽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지금 한 20년 전에 저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앰프와 스피커를 이제 그때도 중고로 마련했는데, 이 스피커가 이제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그런지 하여튼 먼지가 껴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한쪽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서 소리가 이제 일정하지가 않고 컸다가 작았다 그러거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왜 부득이 방송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40대가 되기 직전에 한 30대 중반부터 깊은 우울증에 빠졌었습니다. 뭐 남들은 다 거치는 건데 내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하는 그런 이제 중압감,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도, 그 다음에 기댈 수 있는 뭐 그런 상대도 이제 물론 여건은 다 있었지만 이제 저로서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니까 일체 이제 시도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철벽처럼 샤타를 내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냥 일하는 노예, 일하는 머신처럼 하루하루 살던 때라서 그렇게 이제 깊은 절망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4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는 또 이제 여성으로서는 뭐라 그럴까, 이제 다 된 나이 같고, 그러고 이제 뭐냐면
40이 다 된 그 나이에 이제는 인생의 어떤 새로운 변화, 재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절망에, 뭐 70, 80에도 이제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절망이 깊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게 그 무기력증이 아주 심하게 오다 보니까 대소변을 이렇게 못 가릴 것 같은 이제 심리적 위기에 다가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실어증 비슷하게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 사람이 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머릿속에서 계속 자기가 사고하고 사유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이제 시작되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어들이 수없이 이제 사멸하는 것을 느꼈죠. 그러니까는 하루에도 이제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단어들이 하수구로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언변이 좋았던 사람인데, 아주 그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주변인들을 이제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도 과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 문장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고 끙끙대고 더듬거리고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 왔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언변이 좋으셔서 아주 현란하게 단어를 구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대충 그런 풍토나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희들도 그랬고, 혹은 조금 타고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40대 되면서 뭐 문화운동 같은 걸 하는데, 원고 없이 이렇게 뭐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도 그 연설이 가능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제 그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한 인사말도 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때 사진을 보면 한 60대 이후에 그런 표정을 갖고 있어요. 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지적 수준이 많이 떨어진 그런 이제 지지나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스스로 진단하기를 이제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어떤 상태에 이를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두려움, 걱정 같은 게 이제 엄습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독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 도피 겸해서 그냥 급한 불만 끄고 나면 이제 독서로 몰입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이상을 해도 그 언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은 소멸되는 것 같은 그 증상은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말은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제 생각이 나야 이제 구사를 하는 건데, 이제 글은 적확한 단어를 찾아서 궁리를 해서 공을 들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들겠죠. 시간이 들지만 확실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뭐 미리 원고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글쓰기를 3년 이상 했더니,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를 그렇게 많이 했더니 한 3년 지나니까 막 소멸되던 그 단어들이 휩쓸려 들어가던 그 단어들이 이렇게 멈춘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말하는 것은 하여튼 이제 옛날로 회복되진 않았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을 닮아서 아주 그냥 그 적합한 단어를 이제 현란하게 구사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옛날로는 회복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수십 년이 또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이 이제 다시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치매가 빨리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염려가 이제 자꾸 서려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늦은 나이에 뭐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느냐, 유튜브를 하는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아주 깊은 뜻이 있고 그런 각오가 있답니다. 큰맘 먹고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난번 태양은 가득히 그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 끙끙대고 이제 더듬거려서 너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증상이 그러니까는 금방 이제 가시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연습이 되어서 혹은 옛날처럼 그렇게 현란하게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더듬거리고 끙끙거리는 그 증상은 좀 뭐라 그럴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원고를 준비했다가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이게 말을 이제 제때제때 구사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연습하고 그렇게 매끄럽게 구사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더듬거리지 않는 순간이 올까,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없이 당분간은 이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생태계를 경고하는 그런 좋은 책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입수한 게 4월 초예요. 근데 이 책 발행이 3월 25일이더라고요. 25년. 그러니까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최후의 바키타. 제가 지금 유튜브 초보라서 편집을 그러니까는 영상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소리도 이제 어떻게 같이 하는지 모르고 이제 저 나름대로 아주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지를 보여드렸고요. 한 170페이지가량 되는데 저는 한 2시간 정도에 이제 읽었어요. 수채화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굉장히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환경운동가이면서 저널리스트인 위고 클레망이 이제 2020년대 전후로 전 지구를 누비면서 그 생태계 위기가 들이닥친 곳을 이제 직접 취재하면서 현지인들과 또 인터뷰하면서 환경운동가를 만나면서 또는 이제 산업자본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카르텔의 범죄자들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현지에서 보내는 그런 그 경고성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돌고래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릴라도 나오고, 예, 하여튼 그 재밌는 내용이 많이 이제 나오니까 예, 한 번씩은 다 읽으셔서 우리 생태계가 얼마나 지금 죽어가고 있고 급박한 상태까지 이르렀는지, 예, 그것을 이제 다 함께 인식해서 자본주의에 함몰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구의 생태 위기를 이제 유보할 수 있는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이 최후의 바키타잖아요. 그런데 이 최후의 바키타가 이제
제목이면서 부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멸종위기 작은 돌고래가 보내는 공존의 메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유, 광고가 또 나오네. 이 치우의 바키타가 이제 그 제목인데, 이 작은 돌고래가 보내는 공존의 메아리 그랬는데, 이 바키타가 그 태평양 쇠돌고래 이름이라고는군요. 그러는데 이 쇠돌고래도 지금 남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쇠돌고래가 왜 숫자가 더 줄어드느냐 하면 토토아바라는 민어과의 그 대형의 물고기가 있다는군요. 근데 이 토토아바가 이제 다 자라면 성수가 되면 몸 길이가 한 2m가 되는데, 이 바키타가 이 토토아바의 몸체와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지면 비슷한 체형의 체구에 이 바키타가 같이 잡힌다는 거죠. 잡을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그물에 같은 체형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민어과의 어류 토토아바라는 것은 그 물고기마다 왜 그 부레라는 것이 있잖아요. 허파를 대신한다 그러던가, 부레가. 그런데 이 토토아바가 몸체가 그렇게 크니까 이 부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린 토토아바의 부레가 그렇게 이제 사람의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 기력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냥 망병통치인 이제 그런 효과를 갖고 온다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암시장 같은 데에서는 토토아바 불에 말린 불에 1kg에 5만 유로에 이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토아바 이 민어과의 어류 이거에 이제 부레를 찾기 위해서 이제 황금보다 더 비싸니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바키타조차도 같이 잡혀서 그러니까는 의도되지 않은 죽음을 자꾸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키타가 이제 같이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 공존의 메아리를, 공존의 사이렌을 불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바키타는 이제 태평양 들쇠고래인데, 들쇠고래가 아니라 태평양 쇠고래인데, 쇠돌고래인데 그 들쇠고래라는 게 또 있다는군요. 들쇠고래. 이 들쇠고래라는 것에 대한 이 책을 지은 그 위고 클레망이 이 들쇠고래를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 가서 이들을 만났는데, 이 들쇠고래는 그 돌고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입이 짧은 돌고래처럼 이렇게 생기고 이제 얼굴이 둥글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몸체가 크지만 굉장히 귀엽고 그러는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착한 동물이면서 그 연대하고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그런 이제 고래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들쇠고래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카메라를 가지고서는 한번 이 위고 클레망이 그 바닷속을 들어갔는데, 이들은 이제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역시 무리지어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을 막 겹겹이, 그러니까 100마리 200마리가 겹겹이 이제 둘러싸고 그 위해를 가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
함께 매스 게임을 하는 식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또 그 고주파 음을 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군요. 근데 이제 어떤 음은 사람에게도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한동안 벌이는 이 수중쇼에서 자기가 함께 즐겼노라고 그러면서 그 수중쇼 하면서 들리는 그 음과 함께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이 사람의 이제 그림과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서 이 책의 이제 첫 부분에 소개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재밌게 소개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리지어서 사는 것과 그 사람을 잘 따르고 그 다음에 선박이 나타나면 그 선박이 가는 대로 쫙 이제 줄지어 따라온대네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파일럿 페일이라고도 부른다는데 이 점을 이제 어부들이 이제 이용해서 활용해서 여러 대의 선박이 이 바키타를 말하자면 에워싸고 이제 해안으로 쫙 몰고 간다는데요. 근데 이제 이들은 이미 중금속에 굉장히 많이 오염되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옛날 그 바이킹 시대부터 이 고래잡이 놀이, 고래 사냥 그 축제를 즐겨왔던 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 이 바키타를 잡는 그런 축제 기간 동안에는 관광객도 그렇고 그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해안가에 몰려 있다가 여러 대의 배들이 이제 100마리, 200마리 이들을 쫙 몰고 이제 해안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그 뭐 쇠창 같은 거를 이제 들고 있다가 이들을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게임처럼 이 큰 덩치의 동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 생각 없이 작은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그 축제를 즐기는 부모도 있고 닭도 죽이고 잡아먹는데 고래를 죽이면 뭐가 어떠냐, 그거나 저거나 같은 개념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잠시 그 수백 마리의 그 덩치 큰 고래가 맹목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할 때 그 해안이 완전히 새빨간 바다가 된다는군요. 이런 경험은 아마 굉장히 이것을 쓴 그 지은이도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해서 이제 왜 그럼 경고만 하지 이렇게 그 끔찍한 장면을 이 샅샅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가. 이제 그 다음에 이 고래가 죽는 장면 말고도 그 도살을 당하는 소의 그 장면이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세밀하게 쫙 이렇게 그림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 동물성 식사를 하지 않게끔 하는 이 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건주의자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능한 동물성 식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생태 환경 하여튼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거, 비닐팩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한 이제 폐해는 알고 있었지만 그 플라스틱이 인체까지 전부 다 그 오염되어 있다. 그다음에 전 바닷물 고기, 그다음에 전 생물종에 이제 플라스틱이 전부 다 오염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 물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오염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바다까지 갈 동안도 그 여정이 대단히 길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바다까지 갈 동안에는 이제 급류이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플라스틱이 그 물살에 의해서 잘게 부서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살에 이제 계속 잘게 부서져서 나중엔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플라스틱의 과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경고를 하는데, 지금 온 인류는, 자기 발등에 총을 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냐면, 여기서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이, 우리가 플라스틱이 1초에 1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요. 1분에 1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플라스틱 쓰지 않을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우리 이제 자본주의에 함몰돼서 산업화 때문에 기업형 경작, 기업형 도축, 하여튼 그 다음에 기업형 그 뭐라 그래요, 동물들 키우는 거, 기업형 축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특용 작물을 이제 많이 심는 거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잘 자라는 거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다 심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무역을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그 특용 작물을 이제 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숲을 이제 해치고 나무를 뽑고 이제 경작지를 만드는 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인류를 향한 이제 커다란 폐해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밀림이 이제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지금 한 20년 전부터 들려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보카도를 심기 위해서 그 뭐야, 제왕나비가 이제 와서 그 특수 침엽수의 수액을 먹고 이제 한 달이고 두 달 있다가 이제 또 겨울이 되면 캐나다나 이제 저쪽으로 날아간다는데, 그런 제왕나비의 숲은 거기밖에 없는데 그 제왕나비의 숲을 완전히 밀어서 없애버리고 아보카도를 심으려는 그런 업자들, 그래서 오메로 고메스라 그러던가요? 그런 이제 환경운동가는 그런 사업가들에게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살해당하는 환경운동가가 한 2,30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너무 심각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오랜만에 이제 좋은 책을 만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정도, 6학년이 아니라 고학년 이상 정도 되면 모두 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쉬운 단어로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수채화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너무나 따뜻하고 아주 잘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한 권을 다 이제 독파해서 우리가 보다 더 우리 생태 위기를 유보하는 그런 대열에 합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비슷한 뜻으로 이제 만들어진 탄생한 이제 제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낭송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디로 갔지? 그게 저건데, 기억의 꽃대궐, 몇 페이지인가? 기억의 꽃대궐.
기억의 꽃대골이 어디로 갔나? 기억의 꽃대골. 되게 안 나오네. 96페이지. 96페이지. 기억의 꽃대골. 기억의 꽃대골. 김자현. 막걸리 한 사발에 텃밭을 팔던 시대는 가고 조부와 아비가 물꼬를 보던 앞논과 옆논, 포도농장 물려받을 유산 상속자들 모두 신화처럼 솟은 시대의 방편 타고 도시 피뢰침 위에서 허공을 휘젓는 지금, 마을 떠난 착한 자손들아 돌아오너라. 고삿 귀퉁이 구슬치기 하던 아이들, 담벼락에 이쁜이 바보 낙서하고 달아나던 아이들 목소리, 쌀이 울타리에 살구처럼 열리는 마을, 문풍지 찢으며 갓난쟁이 울어대던 이 집 저 집 바지랑떼에 하양 기저귀 깃발처럼 날리던 그날들이 그리워라. 정강이 걷어올린 안악들, 빨래방망이 팡팡 시름을 패는 냇가를 첨벙거리며 각시붕어 송사리 대신 둥근 하늘과 검정 고무신으로 눈부신 햇살을 뜨던 아이들아 돌아오너라. 아랫만가 운말 두들기를 돌며 세뱃돈 두둑히 받아보자. 한가위 보름달 아래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대대손손 미래의 태를 묻을 고향 동산에 올라 달 따라 오려무나. 학원이 없는 시골은 살 수 없다고 공중낙원을 찾아 도시로 가버린 아들, 딸, 손주, 사위, 며느리들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때는 늦으리. 검은 숲이 정막을 토하기 전 너와 나 우리들 기억의 꽃대골로 돌아와야 하리라. 한 10년 전에 지었던 시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편리와 풍요를 쫓아서 공중낙원을 찾아서 도회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전원에서 태어났고 전원에서 살다가 몸이 크고 시집장가를 가고 그랬었는데,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궁핍했으나 옛날이 이제 그립고 옛날 기억 속에 있는 그 광경들이 그야말로 꽃대골인 것 같습니다. 하얀 기저귀가 날리고 갓난쟁이는 집집마다 울어제끼고, 그 다음에 세탁기도 없어서 그 한겨울에도 가까운 냇물에 가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여기에 이제 우리의 향수가, 우리 기억의 추억의 향수가 묻어나는 그런 시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